네, 반갑습니다. 집짓기 민치 남자 지미남입니다. 오늘은 그 여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행사 겸 뭐 캠핑 왔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골조가 완공이 돼서 또 내부도 설명드리고 스토리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을이 조금 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지가 한 400평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전용 한 290평 정도 이제 전용을 했고, 이렇게 단층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요.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도로 쪽하고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성토를 좀 많이 했고, 경계 부분은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토목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오수 시설은 있고요. 오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갈 곳이 없다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부분을 푼다고 조금 시간이 사용 승낙도 받고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뭐 뒤쪽에 바로 집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충을 하면 다 막지 않습니까? 그럼 이웃 간에 아무래도 좋은 관계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과감하게 단층으로 해서 복이라고 이웃들과 잘 융화돼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자인도 너무 꽉 막히지 않게 설계 부분들을 잘했습니다. 좀 걱정을 했는데 뒷집이 많이 가릴까 지금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옹벽 공사와 지금 또 성토란 땅이다 보니까 이쪽을 한번 보시면 보강토 공사를 길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지금 보강토에서 이렇게 해서 보강토 공사가 많이 됐고요. 건축팀께서 이제 토목업체 선정하고 하는 분도 이제 지역에서 맡길까 이제 저희들하고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시공사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판단하고요. 저희들하고 토목공사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을 보시면 뭐 콘크리트 집처럼 뭐 시멘트 몰탈 부분 회색 부분도 보이고, 뭐 아이스 핑크 부분 분홍색도 보이는데, 지금 회색 부분은 여기에 외장 타일이 이제 시공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 분홍색 부분은 건식 자재, 건식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에 강한 엑스프레스 단열재를 창문 주변에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식 자재가요. 완공되면 상세한 자재 설명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뭐 벽돌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여기는 세라믹 타일, 구운 타일 있잖아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구운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워낙 큽니다. 단층 60평이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물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국내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하기 전에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발출해서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층고도 엄청나게 단층에 단점을 보완해서 층고도 많이 조금 높였는데, 지붕도 조금 보시다시피 경사 뭐 사선 경사가 좀 되어졌습니다. 단조롭지 않게 일반 외쪽 경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붕 부분을 단조롭지 않게 설계가 좀 되어져서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 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꺾였습니다. 안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인 디자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풍수를 조금 적용해서 좀 계획도 나름대로 건축팀께서 평면계획도 잡고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 부분을 따듬어서 서로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그런 풍수가 이제 적용된 배치 계획을 잡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풍수가 적용되면 사실상 설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풍수를 진짜 설계까지 반영해서 하실 분들은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험이 많고, 제대로 할 거면 풍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설계를 하시면 더 낫고요.
외부는 이제 부양 작업해서 외장 작업을 할 거니까 부양 작업을 지금 다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가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될게 조금 포인트 자재가 시공될 거고요. 외부는 지금 외단일이 150mm가 됩니다. 150mm가 이제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는 저쪽 가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긴 요런 나사 긴글 철물이 있습니다. 여기 한 180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50mm 하고 하선을 잡고 또 이제 100mm에서 외단위를 한번 깊게 한번 더 막는 형태로, 여기는 좀 더 꼼꼼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요 나사못도 이제 구해서 시공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스티라스 구조입니다. 스티라스는 뭐 너무 이제 자주 보니까요. 설명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뭐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여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현관이 넓은 현관에 이제 들어오면요. 복도가 깁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복도가 한 높이가 한 3m 20, 바닥은 지금 이제 방통 타설해 놓은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천정으로 열애수 환기 장치와 에어컨 배관들이 좀 같고요. 여기는 뭐 인증은 안 받지만은 거의 패시브하우스에 가깝게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부분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창에 대한 부분 최근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코너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구조가, 여기는 스가 있습니다. 구조 없이 바로 연결하는 창호수로 부딪혀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서트드를 넣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기역자 창호를 설치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느낌 나는 부분들은 건축주마다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 인증 창호인 앤섬 창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섬 창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다른 쪽은 다 고정이고 TT 방식입니다. 회전해서 열리고 기울기처럼 방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호의 이제 특징은 아무래도 패시브 협회 인정을 받아서 시공되는 창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밀 이제 테이프라든지 외부의 기밀 테이프라든지 제가 간단하게 소처 영상에 조금 시공을 설명을 드렸는데, 급하게 1분 동안 한다고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저평창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레탄 폼이 아니고 저평창 고급 폼입니다. 2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고급 저평창 폼을 통해서 팽창이 되지 않게 최소화해서 이렇게 프레임에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급 우레탄 저평창 폼을 안쪽에 들어가 있고, 꼼꼼하게 안에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기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내 외부는 전체적으로 기밀 테이핑 처리해서 하는 이제 패시브 기술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고단위를 바깥쪽에 150mm 이렇게 했지만은 내부 전체적으로 기밀 시공, 꼼꼼하게 기밀 시공해서 바람,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하고 있고, 창호 주변요. 그래서 일반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제 기밀 시공법들이. 그래서 독일식 창호 아닌 창호 시공할 때 주변에 시공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창호회사랑 협의하셔가지고, 또 건축주님도 그런 좀 상식을 알고 계시면 이런 그 기밀 자재들이 없을 때는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셔야 이제 비용 부분을 견적에 더 반영해서 시공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관 들어오면 바로 옆쪽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열애 상계 장치 이렇게 배관이 있고요. 열애 상계 장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흡기와 배기가 서로 양쪽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실의 인근에 저 배관이 급기 배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다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품 하는 회사에서 그런 계획을 도면을 보고 어디에 배관을 설치해라. 흡기와 배기는 뭐 각각 그 방의 사이즈만큼 몇 개 정도 하고 어디에 뭐 배기를 하고 급기를 해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시공되어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정해 보시면 저 파란색 배관이 배기죠. 배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초록색 배관이 급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방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급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에어컨이 이 방이 많지 않습니까?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이제 되는데 방마다 에어컨들이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여기도 에어컨 전문 업체에서 이런 배관 계획들을 잘 해서 실외기 개수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관이 한 곳에 모여 가지고요. 이렇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모여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저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곳에 실외기가 딱 있고 보기 뒤쪽 편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집을 다 지었는데 전면에 이렇게 시스템 배관이라든 실외기가 있으면 집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할 때도 이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 배관에 나중에 실외기의 위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많은 만큼 이제 지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 전철 층고도 이제 3m 20 정도 이제 높고 밑에서 또 된 쪽에서 한 내려오니까요 한 3m 정도 층고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 여기 같은 왕래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왕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폭도 폭이 한 1m 30 정도. 안목으로 1m 30이고 싱싱하면 1m 50 정도 이상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작은 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1m에서 1m 10 요 정도 하면 되겠지만은 조금 가족들이 왕래가 있고 단층 이런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너무 좁게 놓으면 나중에 왔다 가기 힘들고 불편한 설계가 잘못되면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은 고심도 많이 하고 시간을 계속 많이 투자해라고 하는 게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설계는 하셔도 아듬고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건축팀이 좋고 급하게 하다 보면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 계속 하지만은 시공보다는 설계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고 설계가 돼야 얼마가 될지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 따라서 건축 비용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그냥 돈에 맞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짓는다면 나에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집들을 설계를 하고 예산을 이제 뽑았을 때는 너무 그 가치 이상 돈을 또 투입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또 투입해서 해야 되지 비용 몇 천만 원 정도 조금 더 아끼려고 뭔가 포기하거나 하면 아쉬움이 많고 나중에 하고 나서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럼 그 위에는 고칠 수가 없는 상이니까 고민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설계가 90%입니다. 근데 설계만 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집은 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설계가 잘못되면 공사하는 내내 계속 우왕좌왕하고 계속 추가 비용이 일어나고 변수가 생기고 힘들고 서로 조율하기 싸우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참 설계는 한다고 하지만은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여유가 더 시간을 두면 그만큼 미스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제품 아닙니다. 기계에서, 우리나라 건축기계에서 집을 제품에서 기계가 찍어내는 제품처럼 생각하고 완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건축회사들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사람이 하려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해하고 좀 다른 방안도 찾아가고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건축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으면 또 우리 소장님들, 설계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말이 하기 좀 끌끌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이야기하면 또 제가 또 이야기 중간에서 이제 풀어드리고, 중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고 건축주임 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참 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진짜 CS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일을 하면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기술자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CM 역할을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 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는 쪽하고 돈 몇 푼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집 짓는 내내 그래도 어느 정도 순탄하게 좀 풀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집 짓고 나선 스트레스 받고 짓는 내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CM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 건축팀들께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 회사에 전문 컨트롤 타워가 있는 회사, 중간에서 한 번 더 중간자 역할을 해줄 분이 있는 회사, 영업자가 아니고요. 그런 회사, 내 집처럼 더 생각해서 건축주임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회사, 예, 설계, 시공 다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계속 뭔가 이제 계속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계속 소통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M이 있는 회사랑 하시면 가장 좋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욕조가 탈욕조가 여기 이제 형성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실이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이제 폭도 여기는 좀 크고요. 그래서 욕실도 안락한 우리가 공간이잖아요. 욕실에 대한 부분도 그냥 폭 1.8m, 뭐 길이 2.1m 이렇게 일반 30평대 지으면 뭐 그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규모가 좀 크면 욕실도 좀 쾌적하게 조금 뭔가 편안한 심해 공간이 될 수 있는 평수가 작더라도 욕실 부분은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좀 넓게 조금 하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안방 드레스룸 풍수적인 부분을 초기 고려해서 안방의 위치가 생각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반영할 건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보완해서 풍수 설계를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드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통 안방 있고 두 번째 방. 뭐 방에는 이렇게 각자 에어컨, 열선기 장치 다 들어 있고요. 여기 또 세 번째 방도 이렇게 코너 창이 있죠. 중간은 낀 방 말고 이쪽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틸하우스 부분은 엑스브레이싱 이렇게 백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홀다운 진짜 튼튼합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진짜. 군데군데 엑스브레이싱이 다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공용, 공용, 욕실이죠. 욕실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동기관, 부분들이 미리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배관의 냄새를 지속적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동기관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저쪽 보일러 방화문 있잖아요. 보일러실에 이중 배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가 화장실, 세면기하고 샤워기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 이유가 내부에서 매립형 선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워놓고 나중에 타일 마감이 안쪽을 해서 평면인데 여기 뭐 수납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전에 인테리어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런 부분 공간을 비워놓고 이제 다음 매립형 선반 이제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렇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 분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하고 이런 것들 보기 싫으니까 딱 매립 정도 돼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좀 개념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미를 넣어서 보기 싫지 않게 했고, 여기는 그 분배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 위쪽으로 다 전체적인 난방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단위졌지 않습니까? 저 거실 주방은 워낙 다용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 또 분배는 따로 또 합니다. 두 개 분배기를 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스펙이 이제 돼서 이렇게 좀 공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정 공간입니다. 지금 보양이 돼서 바깥쪽은 안 보이는데 중정 공간이고, 여기에 윈도우 시트라고 해서 걸터 앉아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설계하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비 건축팀 사모님들, 여자분들께서 많이 또 접하다 보니까 이런 윈도우 시트 이제 공간이라든지 주방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설계자, 능력 있는 설계자는 인테리어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설계 공간 계획을 잡는 그런 능력 기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리 없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설계사분들은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시고 몸값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량도 많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또 많은 또 시간과 설계 기간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요구사항과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어도 지금 제가 한 18년 넘게 일을 하는데 진짜 건축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알 것도 많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을 다니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유들이, 제가 경험이 있어야 또 예비 건축팀들에게 조금 더 나은 가치 있는 건물을 또 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추세도 보고 시장 상황도 보고, 다 제가 힘들어야 건축주님들께서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또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뭔가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 집을 지려고 하는 건축주님들에게 뭔가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보람을 가지고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을 보고 이 일을 했다면 지금 한 우물만 이렇게 18년 넘게 이제 팔 수가 없는 거고, 돈보다는 오로지 제 이제 보람과 건축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18년 넘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후내년이면 그럼 또 20년이네요. 세월 빠릅니다. 세월은 많이 가고 진양은 계속 변하고 갈수록 어려운 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노력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노력. 가만히 앉아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뛰어야 됩니다. 쉴 새 없이 주말 밤낮 없이. 그나마 요즘은 제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목 잡고 운전하면서 전국 다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죠. 요즘은 또 여유 가지면서 주변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행복합니다. 오늘도 캠핑 온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국밥집 또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런 인생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실 주방 넓죠. 요 기역자 거실 크죠. H빔 구조 H빔으로 다 보강을 해서 이게 너무 스판이 길어서 콘크리트 스틸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틸로도 다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H빔하고 스틸 같은 경우에 서로 궁합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전용 H빔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전용 이런 피스가 있습니다. 스틸 서트하고 잘 결합을 해서 하니까 안전하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은 조금 단을 조금 다운을 시켜서 평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단을 줘서 거실하고 주방은 하면 좋습니다. 거실 넓은 공간은 지금
이들은 또 극기죠. 들어는 극기가 지금 네 군데나 디퓨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뭔가 전문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진짜 돈이 들더라도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회사에 집을 지으시면 그 시스템으로 이제 집을 짓는 거라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뭐 주변에 아는 분 그런 것보다는 그 회사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기본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 모르겠으면 저하고 차 한잔 사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찾아뵙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지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드립니다. 근데 다 저 상담 받으시고 너무 맞다 새로운 거 뭔가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계약은 저희들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주방도 분배기가 있죠. 저는 소소한 게 너무 많습니다. 평수가 커짐으로써 더 챙겨야 될 거, 자금으로서 더 챙겨야 될 거 너무 많죠. 그걸 다 공부해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저 18년 동안 해도 딱 모르겠는데 뭐 교육 다니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시다가 그냥 어떤 회사가 신뢰가는지 그 신뢰라는 게 계속 보고 계속 꾸준하게 그 회사를 지켜보는 거죠. 진짜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 큰 변수 없이 잘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진실되게 현장도 가보고 오늘처럼 저는 오픈하우스 하면 그냥 편안하게 놀러 오시고 또 다 집 지었으면 또 편안하게 또 불러니까 오시고 평소도 가다가 집 한번 보고 싶다면 연락처 좀 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주소하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오면 또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축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덜컥 뭔가 겉모습만 보고 겉면만 보고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다용도실에서 이게 방화문이라면 엄청나게 외풍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문 도움이다. 방화문 아닙니다. 그죠? 현관문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소소하게 또 경험 없거나 회사들은 다용도실에다가 일반 방화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최소한 시스템도 이런 것들도 하고 많이 집을 짓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외부에 한번 요게 TS 앤섬 창호죠. 앤섬 창호는 좋아서 TS 방식이도 사람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편안하게 열고 닫는데 좀 부드럽습니다. 다른 이제 창호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바닷가 쪽은 태풍이 많다 보니까 기밀성이 있는 이런 창호들을 쓰는 게 좋고요. 불편함보다는 효율을 또 기능을 조금 더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런 거 핸들이라든지 보양 밑에 이런 앤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시스템 가지고 저희들은 적용만 하는 거니까 좋은 집이 이제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 밑에 단차일이 좋죠. 단차일 중개의 특징이고요. 이거 분홍색 부분은 다른 건식 자재가 시공될 거고, 여기 외장 이제 타일이 이제 시공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100mm하고 50mm가 해서 W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시멘트 몰탈 지금 잘 해놓은 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50mm, 이제 100mm. 총 150mm를 잡기 위해서 이제 180mm 긴결 이제 철물을 이제 통해서 시공이 되어진 거고, 이런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단열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뽀짝뽀짝 튀어나왔죠. 남는 그렇죠. 180mm니까 조금 남겠죠, 피스가. 그래서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정부가 뭐 같은 스틸 골조지만은 이제 제가 찍는 영상은 이제 서토리
예, 이게 어떻게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담 단계에서 계약, 설계,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총괄적으로 다 점검하고 마무리까지 다 이제 챙기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들에게 유용한 정보 모든 걸 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시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은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건축주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CM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CM에 이야기하는 부분들 잘 들으시면 내 이야기인 거죠. 예. 설계자 이야기, 시공자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CM의 역할이라고 보시고 CM 업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가 조금씩 멀리 보고 예, 지금 6천 명을 넘었는데 한 1만 명 정도 뭐 올해 안은 되겠죠. 예, 올해 안은 되겠죠. 차근차근 꼭 필요한 사람 또 보시고 뭐 거기에 마음으로 움직여야 또 구독을 눌러 주실 텐데 일반적으로 보는 분은 많은데 구독 안 하시는 비율이 한 80% 넘더라고요. 구독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그때 계속 좋은 정보들이 알림이 이제 되고 구독이 되면 또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나중에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나하나 잘못하면 한껏 뭔가 잘 실수하면 그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우리나라 건축은요. 그럼 초기 상담, 부지 구입에서부터 설계, 시공, 토목, 인테리어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 더 나은 것들 많습니다. 제 영상 계속 그동안 했던 부분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30분이 딱 좋네. 좀 여기는 오늘 집이 좀 크다 보니까 또 뭐 색다른 그때마다 다 틀리잖아요. 집이 그죠? 그럼 나와 가장 근접한 집이 이런 형태구나. 내가 생각했던 집이 이런 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정보를 하고 더 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 더 좋은 집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악순환이 그 실수했던 게 우리나라 건축주님 실수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짚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또 저는 오늘 또 서울 올라가서 내일 또 피시브 교육을 또 받습니다. 계속 제가 더 노력해서 우리 건축주님들 좋은 집 짓는데 행복한 삶을 좋은 집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많은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